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에서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항체 형성률로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해온 현행 방역 정책에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축산 농가들도 이번 결정을 근거로 이의 신청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상 수의사 출신으로 충남 예산에서 1,200마리 규모로 양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병우 씨. 그는 지난 4월 예산군으로부터 농장 두 곳에 대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농장 두 곳에서 비육돈 32마리, 번식돈 3마리 등 총 35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항체 형성률이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구제역 항체 형성률 법정 기준치는 비육돈 30%, 번식돈 60%인데 그 이하가 나온 겁니다. 이에 한 씨는 해당 돼지 모두에 분명히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는데 항체 형성률로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한 씨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예산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소유자의 투약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지만 투약 등 조치 결과 항체 형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이 될 수 없다며 농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항체 형성률 검사 결과가 농가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해서 백신 접종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예산군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령고시했는데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위반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명령고시한 내용과 위반 행위에 짝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사용 허가한 구제역 백신은 모두 3종류. 그러나 항체 검사 때 사용하는 검사 키트는 한 종류에 불과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는 도구인 키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백신의 종류, 키트의 종류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서 이번에 한 씨의 농장을 검사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는 한 종류의 키트만 사용했던 만큼 다른 키트를 사용했을 때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일주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바로 확정됐지만 예산군은 11월 말 한 씨의 농장이 또 항체 형성률 검사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농가 이의 신청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을 제대로 막지는 못할 망정 농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과태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와서 또 똑같은 거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도 변경을 주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또 과태료를 매긴다고요. 모든 농가들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바뀌어야죠. 국민을 상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축산 농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나올 경우 이의 신청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미접종 과태료인데 상체가가 낮게 나와서 어떻게 미접종으로 보냐. 이거 접종했지만 낮게 나오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안 맞다 그거죠. 이번 결정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달을 이유로 지자체가 축산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축산 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구제역 항체 검사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체 검사용 키트가 하나에 불과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힘든 데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서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 기준은 소의 경우 80%, 번식돈의 경우 60%, 비육돈의 경우 30%입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현행 구제역 항체 검사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구제역 항체 검사용 키트가 다양하지 않아 항체 형성률 결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마니사 항원을 사용하는 스위스 프리오닉스사의 구제역 항체 검사 키트를 일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마니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산 캄포스 항원으로 만든 것, 러시아산 프리모스키 항원으로 만든 것 등 다양한 상황입니다. A라는 백신을 접종하고 A라는 키트로 검사했을 때하고 B라는 키트로 검사했을 때하고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정부에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양성률이 어떻다 해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또 농가들은 방역당국의 구제역 항체 검사가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양돈 농가들은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2차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8주령에 1차 접종하고 최초 접종 후 4주 뒤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접종 시기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검사 대상 돼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항체 검사 대상 돼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이 백신을 접종한 돼지를 무작위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역 항체 검사가 주로 돼지열병 항체 검사를 할 때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 돼지열병 항체 검사가 이뤄지는 13에서 15주령 돼지가 선별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돼지는 구제역 2차 접종이 이뤄진 지 1에서 2주 만에 항체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백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접종 후 4주는 지나야 하는데 항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확한 결과가 나올 리가 전무한 겁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방역당국의 현행 구제역 항체 검사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체 양성률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성률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당하다 할 수 있는데 키트 문제가 있고 농장 검사 부분도 최소한 백신을 놓고 며칠령 이상 하는 게 맞다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최근 법원에서도 항체 형성률 미달에 따른 농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구제역 항체 검사에 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농 1,6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과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2017년도에 첫 도입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한 건데요. 내년에는 농한기를 활용한 농해근로가 2개월까지 허용되고 영농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17년에 첫 도입됐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 경영 3년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선정된 청년농에겐 가계비와 농업경영비로 쓸 수 있도록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제공합니다. 또 최대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지임차 우선권과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매 1,6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규모인 1,600명의 청년농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청년농은 총 4,800명에 이르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청년 창업농가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년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월 60시간 미만으로 허용됐던 농해근로가 관할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농한기에 최대 2달까지 농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농업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농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 청년농업인들과 지속 소통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원활한 영농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상한 조건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자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도 개선됩니다. 집합교육인 필수교육은 초보 농부들의 역량에 맞게 신규 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했습니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5명의 농민을 선발해 2019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선발된 명인들은 농촌진흥사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농에게 귀감이 되는 2019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이란 식량 작물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그리고 축산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농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올해 선정된 농업기술 명인은 식량 작물 분야 이호영, 채소 분야 김영신, 과수 분야 이재권, 화훼 분야 김종화, 축산 분야 장성훈 명인 등 총 5명입니다. 식량 분야 이호영 명인은 우리 벼품종으로 밥맛 좋은 쌀을 가공하기 위한 곡물 혼합 장치를 만들어 블렌딩 쌀을 개발했습니다. 채소 분야 김영신 명인은 발효 퇴비액 제조 등 친환경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의 생태 농업인 보타리 농법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품목별 시기별로 토양 분석을 해서 적정 양분을 맞춰가지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업을 보타리 농법이라고 합니다. 과수 분야의 이재권 명인은 복숭아 나무의 독자적인 가지치기 기술로 나무의 자람을 좋게 하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훼 분야 김종화 명인은 여름철 폭염 등 우리나라의 기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폭 30m 이상의 대형 온실을 개발하고 고온기 내부 온도를 낮추는 시설과 작물 수분 공급 시설 구축 등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장성훈 명인은 지속적인 씨돼지 개량으로 품질이 균일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가공식품 만들기 등을 통해 축산 분야 농촌 융복합 산업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 농업기술 명인은 2009년부터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선정된 명인들은 꾸준한 노력과 또 창의적인 노력으로 기술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된 기술들을 후배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배운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농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 농업기술 명인 시상식은 지난 20일 전북 전주 농진청 본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진행됐으며 각 수상자에게는 명인패와 시상금, 핸드프린팅 동판이 수여됐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러한 반려동물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젊은 농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로 사료를 만들어 먹이다가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전미화 대표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 8,900억 원. 이 가운데 3분의 1인 1조 원이 바로 펫푸드 시장입니다. 하지만 전미화 대표가 이 블루오션 시장에 뛰어든 건 단순히 시장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어렸을 적 파보장염에 앓았었기 때문에 일반 사료를 먹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실제로 사료 뒤를 뒤집어 보니까 알 수 없는 이런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본인의 반려견을 위해 시작했던 만큼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식재료. 쌀을 비롯해 고구마, 단호박 등 기본적으로 손수 농사를 짓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있을 땐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직접 산지에 가서 공수해 옵니다.
저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지역에서 나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을 통하여서 지금 농산물을 수매하고 있고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농장에 방문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키워지고 있나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원재료들을 가져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 귀농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반려동물을 계기로 관련 식품 사업으로 이어진 건데요. 방부제나 인공색소, 인공조미료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 원칙. 각종 관련 서적을 공부하며 직접 개발한 레시피에 수의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까지 거쳐 탄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100% 집밥인 셈입니다. 우선은 저희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하루에 딱 20마리의 강아지들을 위한 양만큼 만들고 있고요. 이 철칙을 지키는 거는 저희는 저희 강아지를 위해서 그림미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강아지한테 주는 것만큼 정성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하루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고객이 단골. 100% 순수 우리 농산물로 모든 공정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일반 사료보다는 4배 정도 비싼 편이지만 꾸준히 고객이 늘어 지난해 창업했을 때보다 15% 정도 매출이 상승했고 내년엔 올해보다 3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정직한 진심이 통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는 전미화 대표. 그녀에게 쏟아지는 관심도 늘었습니다. 못난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강소농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대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그녀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전미화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꿈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 중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식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의 식문화를 위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체험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들까지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현재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화성시에 농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농가들이 더 많아져서 저희 지역에 있는 젊은 농부들 혹은 이제 작은 농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전미화 대표는 우리 농산물을 통해 또 다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2022년까지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 1000가구 지정을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농가에 대해선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 등 내년도 지원 사업 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 대상자 혜택이 부여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축산농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내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모두 388곳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와 대한한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청주공항에서 ASF 유입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ASF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과 동물 검역 대상 물품 신고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됐습니다. 도는 앞으로 여권 발급 시 ASF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다국어로 작성된 농가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ASF 방역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서 6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29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색 있는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한 농촌형 사회혁신 창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시와 군위군,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과 울릉군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농촌 지역 자립 기반 마련 사업비로 시군당 70억 원, 총 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청년 플러스 한방 허브 프로젝트, 군위군은 체류형 농촌 전원 체험 벨트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내년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사업에 새롭게 시장 격리 지원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격리 지원은 기존 중앙정부의 시장 격리 정책이 주산지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중소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시장 격리 대상 품목은 내년도 시군 대상 품목에서 건고추를 제외한 7개 품목과 동일하며 차액 지원의 경우 당해 연도에 즉시 지급됩니다. 도는 앞으로 지역 품목별 농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